안녕하세요, 허수아기입니다. 등비급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등비급수란 무엇이냐? 급수는 급수인데 이 등비 수열로 구성되어 있는 급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시면 급수가 있죠. 이제 급수를 구성하는 수열이 2분의 1의 n제곱이어서 얘를 나열을 했을 때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 2의 세제곱분의 1, 2의 네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이 이제 급수로 이어지는 그런 급수를 등비 급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3의 n-1제곱도 이제 등비 수열이죠. 나열했을 때 등비 수열이고, 이거를 끝없이 더하기 때문에 얘도 역시 등비 급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일반화 해보시면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어린 등비 수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a 얼의 n-1제곱, 이게 이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죠. 그래서 나열해 보면은 a 얼, a 얼 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등비 수열이 있으면, 자, 이것의 각 항을 차례대로 덧셈 기호로 연결한 급수. 자, 이 급수를 바로 뭐라 한다? 등비 급수라고 한다. 이 급수를 등비급수라고 합니다.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저번 시간에는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리미트, 이 급수를 구성하는 수열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이 급수가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배웠습니다.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다뤘는데, 이 등비급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렴과 발산을 어떻게 조사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0이 아니면은 발산을 하는데 0이어도 무조건 수렴하는 게 아니고, 그죠? 0으로 수렴해도 무조건 수렴하는 게 아니고, 또 뭘 봐야 된다? 부분합의 극한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죠. 네. 궁극적으로는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할 때 궁극적으로는 부분합의 극한 수렴이 발산인지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등비급수에서도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부분합을 SN이라고 할 때, 부분합의 극한을 보는 거니까 부분합을 SN이라고 하면, 이 등비급수에서 A 얼의 n-1제곱은 자 뭐예요? 얼이 만약에 1이 아니라면 1일 때 먼저 볼까요? 자, 1일 때 먼저 보면 뭐예요? 자, SN이 SN이 뭐겠어요? 자, A 더하기, 자, 그 다음 항은 뭐예요? 1이 곱해지면은 그대로 A죠. 공비가 1이니까. 또 그 다음 항은 또 1 곱해서 A, 이런 식으로 되면서 첫째 항이 A, n번째 항도 A, 총 A가 N개 있으니까 부분합이 AN이 되겠죠. 굉장히 단순해졌죠, 그죠? 근데 만약에 1이 아니라면 자, A 더하기 A 얼 더하기 되면서 A 얼의 n-1제곱까지 더해지겠죠. 자, 이것의 부분합은 뭡니까? 첫째 항 곱하기 1-얼 분의 1-얼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극한을 조사하면, 극한이 수렴하면은 어떻게 돼요? 등비급수가 수렴하고 발산하면 등비급수가 발산하게 되겠죠. 부분합의 극한이니까. 근데 이 부분합의 극한을 보려고 봤더니 뭐예요? 자, 얼의 n제곱이 들어가 있죠. 그죠? 1-얼의 n제곱. 그래서 이 수열의 이제 극한은 등비 수열의 극한을 수렴 발산을 판단할 때 봤던 것처럼 이 얼의 n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등비 수열에서의 극한 판단을 활용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할 때 그것의 부분합의 극한을 조사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등비수열의 극한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근데 보시면은 그걸 보기 전에
지금 앞에 a라는 상수가 곱해져 있단 말이죠. 그죠? 자, a라는 상수가 곱해져 있다 보니까 이 a가 무엇이냐가 좀 중요합니다. 그죠?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a가 0이 되면 모든 수열의 항이 다 0이 되겠죠. 그죠? 0에다 뭘 곱해도 항상 0이니까요. 그래서 급수는 당연히 뭐예요? 아무리 0을 끝없이 더해도 당연히 0이니까 네, 급수는 0으로 수렴한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자, 이 값은 0 더하기 0 더하기 이렇게 되니까 0으로 수렴한다. 정리가 되고요. 자, 0이 아닐 때 네, 여기서부터 봐야겠죠? 자, 아닌 경우는 이 부분합을 극한을 봐야 되는데 일단 부분합이 이제 부분합이 네, 얼이 1일 때와 1이 아닐 때로 좀 크게 나뉜다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먼저 얼이 1일 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얼이 1일 때를 한번 보시면 네, 여기 있죠? 얼이 1일 때는 자, 부분합이 뭐다? a, n이다. 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는 이 부분합의 극한은 이것과 같고요.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a, n은 a가 0이 아니니까 지금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죠? a가 0보다 크면은 양의 무한대, a가 0보다 작으면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결론은 어쨌든 네, 발산한다는 거예요. 뭐가? 이 등비급수가 네, 발산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이 1이면은 발산해요. 오케이. 그리고 얼이 1이 아닐 때 중에서 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를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급수가 자, 부분함의 극한으로 표현이 되는데 네, 무한대로 갈 때 이 부분합이 자, 보다 얼이 1이 아니면 공식을 써서 등비수열합 공식을 써서 이렇게 되고 이때 요것의 극한은 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얼의 n제곱이 어디로 가겠어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뭐야? 분수꼴이겠죠? 그죠? 2분의 1 요런 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n제곱 하면은 0으로 가겠죠. 자, 이게 0으로 수렴하게 되면서 자, 이 극한을 수렴하는 것들끼리의 연산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극한의 성질을 써주시면은 자, a 곱하기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겠죠. 자, 1 마이너스 0은 1이고요. 네, a랑 곱해지면은 그냥 a가 되겠죠. 자, 분자는 a, 분모는 1 마이너스 얼. 그래서 결론은 1 마이너스 얼분의 a다. 이렇게 나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급수가 a가 0이 아니고 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1 마이너스 얼분의 a가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급수가 a가 0이 아니고 얼이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1 마이너스 얼분의 a가 된다. 그리고 그 과정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합의 극한인데 부분합이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얼분의 1 마이너스 얼 n제곱인데 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얘가 0으로 가게 되죠. 네, 그래서 남는 것은 사라지고 1 마이너스 얼분의 a만 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다 지우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지금 얼이 1일 때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만 봤죠. 네, 다른 경우도 한번 볼게요. 자, 1보다 크고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1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급수가 부분합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부분합이 1이 아니니까 a 곱하기 1 마이너스 얼분의 1 마이너스 얼의 n제곱이 되죠. 근데 1보다 크니까 얼의 n제곱이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발산하면서 이 급수도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어떨까요? 자, 마찬가지로 부분합의 극한을 보시는데, 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n의 얼제곱이 n이 무한에 감에 따라서 진동하겠죠. 네, 진동하겠죠. 진동 발산하기 때문에, 얘가 진동 발산하기 때문에 이 전체도 진동 발산하면서 얘가 수렴하지 않는다, 즉 발산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가 0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발산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a가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발산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은 어떻게 되느냐? 자, 등비급수는 일단 뭐냐? 등비수열을 각항을 덧셈 기호로 연결한 식을, 네, 무한하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합골의 식을 등비급수라고 하고요. 네, 이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은 일단 크게 a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뉘게 되는데, 0인 경우에는 이 수열 자체가 0 더하기 0 더하기 되면서 0으로 당연히 수렴을 하게 되겠죠. 0이 아닌 경우에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즉 절대값 어리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뉘게 되는데, 자, 1보다 작을 때, 즉 어리 분수꼴일 때, 네, 분수꼴일 때는 어리 이제 계속 곱해지면서 어떻게 된다? 0으로 수렴하게 된다. 어의 n제곱이. 자, 그래서 부분합이 a 곱하기 1-얼분의 1-얼의 n제곱인데, 여기가 0으로 수렴하게 되면서 남는 것은 뭐다? 1-얼분의 a다. 이것으로 수렴한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발산한다. 네, 진동으로 발산하거나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비수열과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먼저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한번 봅시다. 다시 떠올려 보면 등비수열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거의 수렴은 조건은 뭡니까? 얼이 1일 때도 수렴하죠. 그죠? 얼이 1이면 어디로 수렴해요? 1의 n-1제곱이니까 의미가 없어지면서 a로 수렴하게 되죠. 그래서 1을 포함해서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혹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수렴하게 되죠. 등비 수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하고요. 등비 급수열은 언제 수렴한다고 했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등비 수열과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은 거의 비슷한데 뭐가 달라요? 얼이 1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다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둘을 조금 더 비교해 보시면, 그러니까 등비 수열에서는 아까 말했던, 네, 얼이 1일 때, 자, 얘가 그냥 1에 이제 무한대 제곱이 되면서 의미가 없어지고 a로 수렴한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근데 등비 급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자, 등비 급수 같은 경우에는 a 얼의 n-1제곱에서 얼이 1이 된다고 하면 a만 남죠. 그죠? 그러면서 이것의 의미가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가 무한하게 더해지는 이런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발산하는 거예요. 그죠? 네, a가 무한하게 더해지니까, 네, 0이 아닌 상수가 무한하게 더해지니까 발산하게 된다. 그래서 급수에서는 얼이 1일 때는 수렴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가 이제 얼이 1일 때
차이가 난다. 어릴 때 등비 수열은 수렴하고, 그다음에 등비 급수는 발산한다. 네, 이 차이를 딱 명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예시 문제를 조금 풀어볼게요. 네, 예시 문제를 조금 풀어보면, 자, 1번 먼저 볼게요. 자, 다음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식의 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일단 더하기로 연결된 각각의 요소가 지금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죠.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 수열이죠. 저희는 등비 급수다. 네, 이게 무한에 더해지고 있으니까 등비 급수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를 이제 등비 급수로 표현해 보시면, 자, 등비 수열이 지금 여기 있어야겠죠. 그죠? 3분의 1에 n-1제곱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n이 1일 때는 1-1 되면서 첫째 항이 이제 1이 되겠죠. 지수가 0이 되면서. 그죠? 자, 그럼 이 등비 급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네, 부분합의 극한인데 첫째 항이 1이고, 네, 이렇게 되니까 3분의 1에 n제곱이 이렇게 되죠. 네, n제곱이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버리니까 뭐만 남는다? 네, 이렇게 남는다.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남게 된다.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3분의 2 역소 취하면 2분의 3이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 식의 값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은 1, 2, 4, 8 이렇게 계속 더해지는데, 보시면은 구성하는 게 이제 등비 수열이죠. 등비 수열이니까 1에 2에 n-1제곱 이런 꼴로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급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근데 보시면 공비가 얼마예요? 등비 급수인데 공비가 2죠. 자, 2는 1보다 크죠. 1보다 크게 되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무한하게 커지는 값이 계속해서 더해지니까, 네, 당연히 그 결과도 무한하게 커지겠죠. 따라서 발산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3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2고요. 네, 빼기 플러스 빼기 이렇게 되니까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다음 항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등비 급수인데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급수죠. 자, 그래서 공비가 지금 범위가 어떻게 돼요? 절대값이 1보다 작죠. 네, 그래서 제곱되면은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급수는 수렴하겠다 바로 알 수 있겠죠. 값을 구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자, 부분함의 극한인데, 자, 이 결과를 알고 있죠. 사실 자, 뭐죠? 첫째 항분의 1-공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공식 삼아서 활용해 주시면 1 더하기 2분의 1분의 2 그래서 2분의 3분의 2니까 정리해 주시면 3분의 4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의 이 식의 값은 3분의 4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등비급수는 첫째 항과 공비만 알고 있다면, 파악하면은 그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렴과 발산, 요거의 판단만 정확하게 하고 일반항과 공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 값을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